새만금 투자를 초래한 삼성이 협약 당시에 투자 의지나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민 여론 전환용에 도청이 편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논밭을 가로지르는 도로나 다리로 인해 일조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꼭지 달린 수박이 신선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유통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수박 꼭지 문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애당초 협약 자체부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라기에는 협약이 너무도 급작스러웠습니다. LH 본사 유치 실패로 악화된 여론 무마용이자 도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최대 20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은 2011년 4월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협약 체결장에서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 중국이 큰 시장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미래 신사업에 대한 구상과 거액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약속하는 자리. 하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투자 협약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10년 전부터 수립돼 지난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투자 협약이 있기까지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의 협의 과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MOU 체결과 달리 협의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 자료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확인해봤는데요. 예.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예. 삼성과의 투자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약을 보증하고 나섰던 국무총리실은 어떨까? 협약 이후 5년이 흘러 조직도 사람도 바뀌어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어가지고요. 당시 그 관계자들 좀 찾아가지고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주 도지사의 측근은 LH 본사 유치 실패와 삼성의 투자 협약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의 투자 협약이 LH 본사 유치 실패로 악화된 전북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삼성과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여기에 투자 협약은 물론 이후 과정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 하락 추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도교육청은 원인 분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수험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에서 가장 큰 특징은 17개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과목들마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국어와 수학 A, 그리고 영어 성적의 전국 순위가 한동안 유지되더니 지난해에는 서너 단계씩 뚝 떨어졌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B 영역 성적의 전국 순위는 최하위권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성적 하락 추세는 중위권 이상 학생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 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학 B 영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5등급 중위권 이상 등급의 학생 비율이 최근 3년 새 40%대에서 30%대로 줄었습니다. 도내 출신 중상위권 학생층이 얇아지면서 지역 국립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12년 전 10%였던 타 지역 출신은 5년 만에 30%대로 올라섰고 이젠 절반에 가깝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원인도 분석하지 못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련 교과 팀과 같이 모여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학교 현장의 교사들마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려는 의지나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선생님마저도
너무 부족하고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질 않아요. 지난해까지 3년 내리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고를 차지한 데 이어 수능 성적마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반영된 7조 42억 원의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새만금 관련 예산은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등 6,200억 원으로 9%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0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량과 철교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일조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른 지경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의 한 농촌 마을. 오후가 되자 고추밭에 서서히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 호남 고속철도 교량이 햇빛을 가려 만들어진 그늘입니다. 비교를 해보니 햇빛을 받은 고추대에 비해 그늘 속 고추는 이파리도 적고 시들시들합니다. 농민들은 그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잎이 굵고 뻣뻣해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별 영양제나 주고 뭐 줘도 필요가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겨울이면 연료비가 더 듭니다. 그늘진 곳에 쌓인 눈은 녹지 않고 생육은 느립니다. 상시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을 피해 비스듬하게 비닐하우스를 지은 농민도 있는데 빈 공간이 된 490제곱미터의 땅은 고스란히 노는 땅이 됐습니다. 이 마을만 1km 구간에서 과수원, 벼, 비닐하우스, 고추, 마늘 등 수많은 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농민들은 하소연을 할 방법조차 모릅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면 아주 허무한 거예요. 머주거리가 되니까. 그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전북 도내 도로 교량은 2,700여 개, KTX 교량은 400여 개. 논밭을 가로지르는 KTX 교량만 75km에 달하지만 1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노래환경부 좀 이하하라 이런 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것을 증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들도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도로와 철도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일조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흔히 수박을 고를 때 꼭지를 보는데요. 신선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통비용만 늘린다고 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과일 판매점에 제철을 맞은 수박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의 꼭지가 10cm가 넘는 길이의 T자 모양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박도 대부분 기다란 꼭지를 매단 채 소매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꼭지가 없으면 수박이 잘 안 익었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지 뭐 싱싱한 거 그걸 봐야죠. 먹으려고 한 건. 근데 꼭지가 잘라져 있거나 그러면 어떠세요? 잘라진 건 별로지 뭐. 꼭지가 있는 수박과 없는 수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박 꼭지는 당도나 신선도 등 품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박을 딸 때 T자형에 맞춰 꼭지를 자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그만큼 많이 듭니다. 수박을 차량에 쌓아 옮기거나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박 꼭지를 없애면 전국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62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상인들도 꼭 T자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그냥 지금 하는 그대로 잘라주시고 또 소비자들은 안심하게 이것을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꼭지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고정관념과
판매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에서의 이행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중간 상인들 소매점 상인들의 호응도도 좀 부족해서 꼭지 절단 수박이 10% 정도 좀 출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도내 도매시장에서 꼭지 짧은 수박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소비자와 도매상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는 국비 등 1,000억여 원 규모의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14년 당시 해당 업무과장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4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공모에 마감 시한을 넘겨 신청한 것 역시 부적절했다며 담당자를 질책했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는 도로에서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외면한 근시안적 사업의 결과인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교통안전 시범 구간으로 조성한 중앙로입니다. 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 위해 설치한 1.6km 인도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들 차량을 피해가야 하고 자칫 사고가 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좀 제가 걱정되죠.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총 52억 원이 들어갔는데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없어 아무 데서나 주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근의 주차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 개설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가 통행이 얼마나 양이 많은데 여기 전혀 어떤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3년 전 인근의 나운동 아름다운 거리도 5억 원의 예산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불법 주차를 막지 못해 결국 주차 방지석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민, 그다음에 지역 여러 기관 전문가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고는 하나 막무가내로 교통안전 시범 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군산 시내 중심가가 불법 주차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가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호남 고속철도 개통 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KTX를 이용한 전북 방문객의 소비 활동으로 도내 부가가치는 769억 원, 생산효과 1,400억 원에 2,6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지난해 4월 개통했으며 지난 1년간 익산 등 도내 주요 기차역 이용객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 축산 밀집 지역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익산천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평균 5.3 ppm으로 2009년 121 ppm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축산 악취 정도를 표시하는 희석 배수가 종전 30에서 8로 낮아졌는데 분뇨 처리 시설의 기능 보강과 미생물 투입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등 전북 혁신도시 기관과 도내 20개 공공기관이 내일 전북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기관별 채용 요강과 국가직무능력 채용 방법이 소개되며 상담 부스도 운영됩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2주년과 전주 화약의 의의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소리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인 6월 11일까지 백일장과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북녹색연합 등 100여 개의 단체는 농진청 GM작물 개발 반대 전북 도민행동을 결성하고 농진청의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단의 해체와 GM 농산물의 완전 표시제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전주시를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옥마을이 국제슬로시티로 인증받았지만 이번에는 전주시 전체가 2021년까지 슬로시티로 인증받게 됐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귀가 시간대 여성 강력범죄 예방에 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제보 앱 여성불안 신고 코너를 통해 취약지를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